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폭염 시작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 11,400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00여 개소에서 900여 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7.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뉴스 김수민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40개 응급실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폭염 시작과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감시체계를 통해 총 345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으며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최근 한 주 동안 119명이 신고돼 폭염과 함께 환자 발생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무더운 날이 많겠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 근로자 및 만성질환자는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또는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의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합니다. 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7대 핵심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가족관계 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 및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에 전국 건설공사장 등 날림 먼지 발생 사업장 11,400여 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800여 개소에서 900여 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7.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6일까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미흡이 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변경신고 미희행으로 300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부는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 자격의 사전심사 등에서 감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용금지 원료 사용 시 처벌 강화,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 및 판매 방식 다양화, 벤처 제조업 품질 관리인 경력 요건 확대 등입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 등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 폐업 신고를 금지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처분 방식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성 표시 및 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은 시설 미비, 영업의 제한에 해당하며 품질관리인 미선임, 교육 미수료 등 허가 제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지역 폐금속 광산 110곳 중 66.4%에 해당하는 73곳의 토양과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강원 지역 폐금속 광산 110곳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 결과 69곳이 토양 오염 기준치를, 4곳이 수질 오염 기준치를 각각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3곳 가운데 28곳은 토양 오염 대책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오염 물질별로 보면 비소, 아연, 납, 구리, 카드뮴, 수은, 니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폐금속 광산 32곳에서는 2개에서 5개의 오염물질이 중복해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또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고 유출수가 없어 시로 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05개 폐광산의 수질 조사를 한 결과 갱내수 3곳과 하천수 1곳이 오염 기준치를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농식품부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 폐광산 89곳을 상대로 내년부터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간 불량식품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002건으로 개소 이전인 지난 2012년에 비해 약 5.3배 증가했으며 주요 신고 유형은 이물 관련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운영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식약처가 불량식품 신고 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신고된 불량식품 제보사항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기획감시의 정보로 활용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되는 민원 제보사항을 범정부 합동기획감시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현장 점검 등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과적 화물차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최고 300만 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합니다. 먼저 성시 운영 중인 고정 검문소는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을 보완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단속을 하는 것처럼 고속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고속도로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 무인 단속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30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 위탁 과정에서 과적의 책임 소재가 명백히 드러나도록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주로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과 합동 집중 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과적 운행이 줄지 않고 있어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 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보장하는 재해보상에 어장 이동 중 적조 피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적조가 일정 해역이 아닌 여러 해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는 상황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적조 피해만 보상해주고 있어 어장 이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험의 사업 시행 지침과 약관을 개정, 보험 보상 한도를 개선했다며 양식 어업인들의 적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 어가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폐자원에 대한 유통 지원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에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 유통 지원 서비스, 전자 입찰 시스템 등의 신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은 폐자원에 대한 종류, 지역, 발생, 처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지리정보 시스템 기반 검색이 편리하게 최적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아주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유통 지원은 무료로 최적의 거래 대상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보가 부족해 폐자원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사업장과 재활용업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적의 거래 조건을 제시한 사업장끼리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거래소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강화와 서비스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6월에 출시된 순환자원거래소 스마트 앱을 통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물품 등록과 구매가 가능해졌고 실시간 알림 기능 등 사용자의 편의성도 추가됐습니다. 유통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순환자원거래소에 전화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순환자원거래소 담당자가 신청 업체에 방문해 요구 조건을 확인한 후에 적합한 업체를 소개해줍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가의 운반 비용 때문에 소량의 폐자원을 배출할 경우 처리업체가 수거를 꺼리는 사례가 많아 대다수의 소량 폐자원 배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음식 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 이후 조사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사전조사로 전면 대체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2015년부터 학교 급식 재료 안전성 조사를 사후조사에서 사전조사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2018년부터 사전조사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공급업체에 대한 음식 재료 납품 이후 조사가 작년 5,064건에서 올해 2,400건으로 크게 줄고 조사 대상 건수는 작년 3,180건에서 올해 5,10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1단계로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자 정보를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기관과 학교 급식지원센터 등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또 2단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처별로 분산된 식품 안전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현재 마련 중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해 및 하자 음식 재료를 납품한 부적합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식품부와 교육부는 학교 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는 부처 간 경계가 없는 만큼 철저하게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 급식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나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종 아동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경보 발령과 수색 등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종 아동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관람석 5,000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등이 조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이들 시설이 조기 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김수민입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 신고할 사람도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저희가 유안심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어떤 119에 신고를 하셨을 때 정보를 일일이 말씀하실 수가 없을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리 아프신 병이나 지병이나 주소나 뭐 승강기가 있다거나 거동이 힘들다거나 유무나 이런 거를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가입하시는 방법은 직접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인터넷에 유안심콜을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가입을 직접 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소방서에 전화를 하셔서 가입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가입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가입을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두시면 이제 그 전화번호로 신고가 됐을 때 저희가 그 번호에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해서 출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유안심콜이라는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하나에 119 구급대가 출동한다고 하니 반드시 어르신들께는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이프 앤 포커스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란 넓게는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를 뜻합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99% 이상이 자동차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교통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를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심각한 교통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과속과 졸음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이나 중상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증상을 보면 0.05% 이상에선 판단력과 균형 감각이 손상되고 0.1% 이상이 되면 방향 감각과 공간 및 균형 능력을 상실하게 돼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사전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 차를 두고 다른 교통편을 이용합니다. 차를 두고 가는 것은 음주운전을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입니다.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자리가 마련됐을 때는 일행에게 운전을 해야 하므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주제시킵니다. 또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때는 비음주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깁니다. 단골 술집이라면 주인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약 차를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을 때에는 운전을 포기하고 지하철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부득이 차를 가져가야 할 때는 운전을 포기하고 비음주자에게 운전을 부탁합니다. 비음주자가 없을 땐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개가 짙은 곳을 운행할 때에는 보이는 거리가 짧아져 시계가 극히 나빠지기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브길이나 구부러진 길에선 경음기를 울려서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안개등이나 전조등을 켜서 전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끼었을 때에는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렵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를 기준 삼아 달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빗길 운전을 할 때는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점 옆이나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서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하고 낮에도 어두울 때에는 전조등을 켜서 보행자나 상대편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스팔트 표면은 흙먼지가 묻어 있어 더욱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시야가 나쁠 뿐 아니라 노면이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길어집니다. 맑은 날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급출발, 급핸들 조작, 급브레이크 조작은 빗길 주행 시 미끄러짐과 전복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 현장 철판, 맨홀 뚜껑 위는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 그 위를 통과해야 할 때는 사전에 속도를 낮추어 천천히 통과하고 절대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물이 깊게 고인 곳을 지날 경우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속으로 정지하지 말고 통과한 다음 제동장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상태가 나쁘다면 제동장치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제동장치 슈의 라이닝을 말려야 합니다. 빗길 고속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수막이 생겨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수막 현상이라 합니다. 보통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에서 발생하는데 타이어가 마모되었을 때는 그보다 느린 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막 현상을 막기 위해선 저속 운전을 하거나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고 절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길이나 빙판길을 통행할 때에는 미리 눈길용 타이어를 끼우거나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야 합니다. 차가 방향을 잃고 앞이나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출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하고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춤 없이 올라야 합니다. 눈길에선 반드시 감속 서행하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불빛의 노면 반사가 밝다는 느낌이 들면 경계심을 가지고 그 지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장거리 야간 운전을 할 때에는 사전에 운전 계획을 세우고 운행에 나서야 합니다. 밤에는 운전자의 속도감과 원근감이 둔해집니다. 중앙선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주행합니다. 도로의 상태나 차로 등을 확인하면서 주행하고 밤에는 신경이 피로해져 졸음이 오기 쉬운데 이땐 곧바로 운전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시야가 나쁜 교차로에 진입할 때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전조등을 아래 위로 번갈아 비추어 자기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앞차를 따라 주행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전조등을 아래로 비추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밤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낮보다 위험하므로 느린 속도로 통과합니다. 룸미러는 뒷차의 전조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야 눈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서 타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신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주택가나 상가의 이면도로에서는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한 채 운전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나 보행자 등 위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시선을 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자동차를 보지 못하고 뜻밖의 장소에서 차 앞으로 뛰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온도가 높을 때에는 베이퍼룩이라는 제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긴 내리막길 등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브레이크의 드럼과 라이닝이 과열돼 제동장치 오일에 기포가 생기면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고속으로 내리막 경사로를 운행할 때 나타나는 페이드 현상은 짧은 시간 안에 브레이크 페달을 지나치게 사용해서 제동장치 라이닝이 가열돼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인데요. 이런 제동력 저하 현상은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게 돼 참혹한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긴 내리막길을 운행할 때 풋브레이크보다는 저단 기어를 유지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주행 시 나타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가
고속 회전으로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결처럼 부풀어 오르고 주름이 잡히다 순식간에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수록 발생하기 쉬우므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이상 높여야 안전합니다. 교차로에서는 목적지 방향의 차로를 사전에 확보한 뒤 신호 주기를 예측하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통과합니다. 녹색 신호 뒤의 황색 신호는 적색 신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차는 정지선이나 건널목 앞에 정지해야 하고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통과합니다. 비록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 정체 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예방을 막기 위해선 신호 변경 시기의 가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접근했을 때 신호가 바뀔 것인지 아닌지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이에 대비합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거나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선 통행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소방차나 응급차 같은 긴급자동차입니다. 또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정도와 도로폭이 비슷할 땐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입니다. 좌회전할 때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우선이니 통행 시 유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시 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없는 쪽에서 진입한 차량도 우선권을 갖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에는 건널목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거나 횡단시설물이 없는 교차로 또는 부근의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또 육교 밑이나 지하차도 위 도로는 아이들이나 장애인이 횡단할 수 있으므로 방심하거나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 안전운전만이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당놀이의 대부 이온문 씨. 그가 새까만 청춘으로 사는 비결은? 아이고 이뻐라. 앞에는 하이디, 뒤태는 피너스, 둥둥 나비스. 원시고 천시고 지화다 좋다 감추리.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쓱 칠하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3초 단편 블랙코팅 감추리 후. 외출 전 이런 흰머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톡톡 눌러 쓱쓱 바르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흰머리. 샴푸도 드라이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외출. 편리한 붓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아니 이게 누구야?
몇 시간 염색한 것보다 훨씬 낫네. 전체 염색 부담되는 한두 가닥 세치도 간단하게 블랙 커팅. 한 번에 붓터치로 흰머리 아웃, 세치 아웃. 새치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해도 되고. 와,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는 건 처음 봐요. 감으면 홀랑 씻겨 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뭉치고 묻어나는 세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 색인 듯 자연스러운 발색, 마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러운 동안 연출까지. 한 신선 번역? 신살이요? 응. 아이, 청각 같으세요. 산화제, 암모니아 등 작은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오, 천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군데군데 세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 밑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세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외출 전 3초. 급한 약속 전 3초.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세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8살 어린 아내와 사는 능력의 이 남자. 어린 아내랑 사느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흰머리라도 보일 양이면 늙은 남편 소리 들을까봐 아이고 헛날 염색하느라. 아니 근데 그놈의 염색은 왜 그렇게 번거로운겨? 어? 어머머, 자기가 하나? 내가 다 해주는데. 아휴, 나는 더 힘들어요. 선생님 염색해드려야죠. 저 해야죠. 흰머리가 무슨 풀도 아니고 왜 그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세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이제 감추리 붓으로 해결하세요. 염색약 매치 1라운드 준비물. 흠이, 아이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노? 감추리는 일체형 본체 하나면 끝. 샤프 연필처럼 톡톡 눌러 모발결을 따라 쓱쓱 바르면 싹 다 사라지는 흰머리. 편리한 붓 타입이라 속부터 올라오는 새하얀 뿌리도 쉽고 빠르게, 군데군데 세치도 간단하게, 이마, 귀 밑 등 헤어라인도 원하는 부위만 섬세하게. 준비물도 필요 없고 한 번에 쓱 잘 말리니까 감추리 쓱. 염색약 매치 2라운드 시간. 기다리고 감고 말리고 으악! 지친다고요? 감추리는 3초면 바르고 건져도 그 자리에서 끝. 샴푸도 드라이도 필요 없이 바로 외출. 감으면 홀랑 씻겨 나가냐고요? 천만에요. 쓱쓱 발라 잘 마르고 나면 샴푸로 박박 문질러 뜨거운 물에 감아도 색이 까무잡잡 남아있어 자주 바를 필요 없고, 바르면 바를수록 선명한 착색. 염색하려고 한나절씩 시간 안 뺏겨도 되고. 감추리 승! 염색약 매치 3라운드 세용감. 뭉치고 묻어나는 세치 커버제는 가라. 마구마구 만져도 묻어나지 않고 물에 강해 비와 땀에도 오케이. 잠깐 마르고만 나면 빗질도 스타일도 마음대로. 내 머리 색인 듯 자연스러운 발색, 마른 티 안 나는 자연스러운 머릿결,
멋스런 동안 연출까지. 으아! 냄새, 모발 손상까지. 감초리는 선화제, 암모니아 등 자극 성분은 없고 독한 냄새 대신 과일 향이 향긋하게. 검은 콩, 검은 깨 등 블랙푸드 추출물, 하수오, 천궁, 인삼 추출물 등 자연 성분으로 기분 좋게. 모발 손상 걱정 없이 두피 건강까지 오케이. 화장 다 했는데 흰머리가 삐죽하고 나오면은 정말 짜증나요. 그럴 때 감추리가 바로바로 감춰주니까 정말 요긴해요. 만날 마누라한테 염색해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추리가 있어서 혼자 흰머리 해결 다 합니다. 군데군데 새치가 고민인 40대. 쪽집게로 뽑지 말고 감추리. 이마, 귀밑, 본격적으로 흰머리가 시작되는 50대. 새치만 쏙쏙 골라 까맣게. 일주일이면 새로 돋는 흰머리가 고민인 60, 70대도 귀찮고 독한 염색 대신 감추리. 가방에 쏙, 언제 어디서나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커버. 우리 선생님 나이 감출이 나의 하디스 새치 감추리 좋다. 3초면 끝나니까 시간 절약, 거기다 비용 절약까지. 한 통에 6개월 사용 가능한 감추리 붓. 본품 6개월분에 리필 6개월분, 또 6개월분, 또 6개월분. 자그마치 2년 동안 흰머리 세치 걱정 끝. 이 모듈 다 드리고도 가격이 39,800원. 정말 저렴하죠? 흑색, 자연갈색 색깔만 선택하셔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새치 감추리, 나이 감추리, 간편 블랙코팅 감